자, 그러면 자, 우리 박병창 박병창 이사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옷은 켈빈 클라인이죠? 네, 저는 브랜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켈빈 클라인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네. 남성의 자존심. 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투자 이야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투자 이야기도 가야 됩니다. 투자 이야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부터 한번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길주 위주로 상승을 해서 나스닥 0.98%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 0.38, S&P 500 0.67, 6,066포인트입니다. 6,000포인트를 깰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견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호관세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좀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이 지금 관세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과 독일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작년에 뭐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부분도 좀 하락을 네. 했었는데 신고 지수 근처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연초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네. 유럽은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신고 지수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와 함께 유동성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다. 우려해서 오히려 또 시장이 올라가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정유, 철강, 비철금속 이런 쪽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가 오른 겁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6%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2.87% 올라서 $133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빅테크들이 AI 투자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예정대로 계속 증가하는 확대할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이것이 어제 우리 시장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로 오르게 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변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제 여러 군데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에버코어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90로 상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2.87%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9%, AMD도 2.7%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 좀 힘을 잃고 빠지는 쪽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수급이 들어와서 막 오르다가 걔가 좀 멈춰져 있고 걔가 빠지는 동안은 또 다른 쪽에서 오르고 좀 미국 시장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메타나 넷플릭스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3% 하락을 그랬고요. 코스닥은 0.91%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걸 보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상호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를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한 0.45% 개파락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느냐, 뭐 기관들이 많이 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좀 소극적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하반기에 있었던 때보다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으로 볼 때도 매도가 강력하게 아래쪽으로 있을 때는 악재가 나오면 곧바로 반응하면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좀 안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좀 다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고 박스권 안에 있지만 아래쪽보다도 좀 위쪽을 좀 바라보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냥 관망하면서 바라보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뭐 실적이 좋거나 지금 성장 섹터에 있거나 올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은 좀
그냥 들고 가는 게 어떤가. 네. 버퍼, 현금은 물론 들고 있어야겠지만 종목들도 좀 들고 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종목들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3.5%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4% 올랐어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반등을 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3.1% 올랐고 다른 주변주들도 같이 오르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는 레인보 로보틱스가 좀 쉬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로봇주들,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런 수급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지금 증권사들이 로봇주들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주식들의 이제 신용 그 공여를 좀 이제 중지했거든요. 네. 이제 너무 과열을 대다 보면 이제 아, 이런 그래요? 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신용이 되는 쪽 또는 이런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로봇주야. 네. 왜 보면은 나도 테크야, 네. 나도 바이오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확산되는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I 서비스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T팜은 한 4.8% 올랐고 SM이나 이런 엔터주도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세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쪽이. 그래서 이쪽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뭐 아주 추세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아닌데 다만 시장이 심리 자체가 조금 개선되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종목의 등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쭉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 좀 빠졌다가 그랬다가 또 다른 쪽에 가서 또 이제 쭉 들어오면 그쪽이 쭉 올리고 이제 국내 기관장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서 종목 장세가 되면서 기관 주도장이 좀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황하면서 뭐 제가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시황을 좀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별로 없는데요. 뭐 그래서 뭐 일단 스팟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는 이제 그렇게 전해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금이 2,935달러예요. 신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천 곳이네요. 예, 시험천에 곧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저자 일본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마요사키 기요사키 기요사키 맞는 것 같다. 네. 네, 아무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공황 폭락이 온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내고 맞아요. 있어요.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흥미성으로 이렇게 읽어보긴 하거든요. 뭐 저는 지금 거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꼭 집어넣는 게 이 금을 넣어요. 비트코인은 금을 넣습니다. 이 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심상치 않다. 네. 이거 그냥 수급만으로 계속 이런 거냐.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리 우리는 안 그랬지만 글로벌리 따졌을 때 온갖 자산들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온갖 자산들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수가 또 즉 주가가 주식의 가치 또는 주가가 그렇게 계속 오르는 부분들은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이 계속 오르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그 물밑으로는 상당 부분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위험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전자산이 금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영국과 독일 역사 신고 이슈 경신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도 오르고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은 견조한 상황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금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과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오르는 경우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위험 조짐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상당 부분 전 세계적으로 버블을 상당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AI 하드웨어 쪽에 버블이냐 아니냐를 작년에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그것을 활용한
상용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런 게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버블을 만드는 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다고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네. 부분이 아니고 이게 계속 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맞고 그리고 수익을 추구해야겠죠. 거기서 쫓아가야죠. 시장을 쫓아가야죠. 시장을 추종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투자자는. 그런데 그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시장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상당 부분 버블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금가격이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제 해석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플해집니다. 이제 시황이라는 건 아주 심플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트리거 뉴스가 딱 나오면 그때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에 빠져나가는 거는 어떤 거예요? 금리 인상, 뭐 재정 긴축,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디서 위기가 발생을 해서 소위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경우, 네.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어떤 시그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가 계속 저렇게 오르면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돈들이 회수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지금 이런 왜냐면 요즘에 그 버블 폭락 얘기도 심심찮게 나와요. 네. 그 보시면 좀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트리거들이 있지 않고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최근에 한 이제 1개월 좀 안 됐잖아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가만히 네. 보면 1월 20일 날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20일 됐네요. 20일. 근데 정말 오래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요. 시장의 평가나 전체 전반적인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유럽이 이렇게 오르고 지금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지금 대기되어 있고 한면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거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가 해놓고 곧바로 유예시켜놓고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든 간에 목적은 국경 지역에 뭐 이런 부분들이나 마약류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에 대해서 평이 좀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언론 보도에. 근데 지금 시장이 크게 이번 주에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응이 안 되거나 또 우려가 안 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아직까지 이제 화요일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지금 흐름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편 관세였습니다. 보편 네. 관세. 다 같이 다 때린다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보편 관세 얘기 안 합니다. 상호 관세라고 바꿨어요. 이런 거. 네네네. 네. 상호 관세로 바꾸고 그리고 국가별로 품목별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시장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차가 유럽으로 가면은 관세 10%라고 하죠. 10%예요. 네. 미국 차가. 그리고 유럽 차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2.5%예요.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상호 관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10%로 해야 돼.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유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2.5%를 낮출게. 또 맞추면 되잖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네가 하고 올리지 있는 거예요. 말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낮출게.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해 보면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합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볼 때 그쪽 편 쪽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잖아. 여기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조금 더 아주 전문적인까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농산물에 이런 거 아주 이렇게 특이한 것도 빼놓고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건 상호관세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관세가 달라 맞추자라는 개념이면은 우리한테는 할 게 별로 없잖아. 네. 이런 인식을 지금 시장에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 전제합니다.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제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같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우려했던 것보다 좀 달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고요. 네.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시황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협상용일 것이기 때문에 또 협상할 거야.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시장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내용이 네. 시장을 좀 이렇게 견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파월 의장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에서 오늘과 내일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아마 요게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시황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은 아까 제 시황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4년 7월 이후부터 무려 7개월 동안 빠졌어요. 시장이. 7, 8, 9, 10, 11, 12, 6개월 빠졌네요.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12월에 말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1월에 상승을 해서 추세 반전이 됐습니다. 네. 추세 반전이라 하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걸 추세 반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세 반전했으니까 이제 추세 반전했으니까 추세 상승으로 가느냐 이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직 추세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상승으로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더 좋아집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아주 쉽게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그런 지난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3프로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주도하면서 종목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상승을 한 후에 박스권에 있잖아요. 네. 그 상승한 후에 시장이 강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박스권에 있냐면요. 섹터별로 또는 테마별로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미국 시장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애플 오르는 동안 엔비디아 빠졌다가 애플이 또 빠지는 동안 엔비디아가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순환해요. 얘 빠지면 얘가 받쳐주고 얘가 또 오르면 얘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하락 후 박스권이에요. 네. 우리 시장은 하락 후에 아래에서 박스권이거든요. 아래에서 박스권인 경우에는 섹터별 순환이 없어요. 섹터별 순환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이 좋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턱끝까지 많이 돈이 찼을 때. 네. 네. 우리는 하락 후에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후에 박스권의 특징은 섹터별 순환하지 않고 섹터별로 차별화되면서 그대로 가요, 그냥.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에 봤더니 섹터별로 막 순환해. 반도체 오르다가 얘 쉬는 동안 2차전지 오르고 얘 쉬는 동안 바이오 이러잖아요. 네.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그렇게까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섹터별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가는 종목도 막 가고 막 로봇 보면은 막 과열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뉴스나 뭐 관세 얘기는 오늘 좀 뺐고요. 어제는 대부분 반도체 얘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뉴스가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느끼시기에도요. 어제 미국 반도체 떴잖아요. 우리 어저께 삼성전자 3% 이상 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얘기가 제일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딥시크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 좀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로 시장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딥시크 충격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줄이지 않을 거야. 그 길은 그냥 갈 거야. 오히려 딥시크가 나옴으로써 AI에 대한 확장성이 늘어난 거야. 저는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년비 AI 인프라 투자를 2배로 확대를 하고 있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올해는 3,200억 달러인데 작년에는 2,284억 달러 기준이었다. 지출의 대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활용된다. 특히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투자도 약 400억 달러 조달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곧 마무리된다. 이거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왼쪽 게 작년이고 요게 오른쪽 게 올해 전망치거든요. 투자 전망치거든요. 전부 다들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한 30에서 40%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줄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 바탕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요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3번, 4번부터요. 오픈 AI에서 수개월 내에 자체 AI 칩 설계를 완료하고 TSMC의 위탁 생산에서 올해 안에 생산하겠다 연내 이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의존을 좀 축소하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장님도 전해주시던데 프랑스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20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냈습니다. 이거 왜 그 부랴부랴 이렇게 했냐면 미국은 스타게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네. 중국도 딥시크 성장하면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AI 경쟁에 합류한다 이런 얘기들을 나눈 거예요. 아마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도 이거 곧 이렇게 할 거고 뭐 계속 발표는 했지만 네. 더 강화될 거고 인도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할 거고 아. 일본은 아무튼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반도체의 이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가 이게 그냥 쉽게 무너지겠냐 이런 인식이 다 확산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번 뉴스는 제가 먼저 그래서 3번, 4번 하고 2번을 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제발 부디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형 HBM에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내내 그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딥시크가 생기면서 그리고 각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생산한다 에이직 요 얘기가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삼성전자는 이걸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다 기회가 온다면 이거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 AI가 들어간 온 디바이스 기기들 디바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온다. 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앞으로 가봐야 되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자체 제작 주문형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공급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SK 하이닉스는 HBM 공급 만들잖아요, 생산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선주무 공급하고 지금 HBM 공급 여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만들면 다 갖다 줘야 돼, 엔비디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좀 주고 그리고 AI 반도체용 HBM이 필요하다. 얘네들이 지금 오픈 AI도 자체 지금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테슬라, 도조,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주문용 반도체를 지금 이제 자기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되지 않을까?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엔비디아 그것만 딱 있으니까 거기 못 들어가니까 되게 헤맸잖아요. 네. 헤맸는데 빅테크들이 전부 다들 물론 엔비디아 그 칩을 계속 씁니다. 빅테크들이 그렇지만 자체 칩 만든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춤형 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HBM들이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특히 이번에 디스크 때문에 더 확대가 많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거라도 있는 좀 거예요.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죠.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마저 못하면 예, 진짜. 예. 이건 진짜 기회잖아요. 사실 예.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이대로 네, 네. 된다면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한다. 최근에 로봇공학 개발자들을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소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얼마 전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무슨 그
그 스탠드 그 책상 위에 왜 스탠드 조명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생긴 무슨 로봇 만들었다고 뭐 이런 얘기. 옛날 이제 팔만 있는 것들 해갖고 네. 공장에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예,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 같은 요런 게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를 알려주는 뉴스입니다. AI 시대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MLCC 알죠? 네. 이게 신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전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장률이. 그 무라타가 1위입니다. MLCC 1위예요. 무라타 CEO가 한 얘기입니다. AI 서버 관련 MLCC 수요는 전년에 2배 이상 증가될 것 같다. 왜냐? AI 서버에 사용되는 MLCC 수요가 기존의 서버보다 8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수요가 지금 연초에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것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고, 뭐 요 타이밍에 뉴스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필리핀 삼성전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AI와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MLCC의 기회 선점을 당부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오는 거는 이제 무라타하고 삼성전기가 거의 과점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 MLCC 관련된 밑에 초보장도 많아요 또 반도체처럼.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물론 요즘은 좀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정말 이게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건데 시장에서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냐면요. 첫 번째 AI 그 데이터 센터용 AI 그리고 뭐 맞춤형 AI 이 AI라는 게 작년 말에 뭐 고점 논란, 버블 논란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드웨어를 딱 해놓고 이게 상업화되는 과정,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전에 일적인 단절이 있는데 이게 캐즘이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네. 이게 사실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그래 왔습니다.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엄청 빨리 이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우리 지금 저 같은 사람 저는 진짜 그 엄청나게 이 뭐랄까 IT 뭐라고 해야 그죠? 얼리 어댑터의 반대입니까? 네, 반대. 네? 그 되게 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사용할 정도면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 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야 그러면 앞으로 증권업계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 무려 5년 전에 골드만삭스는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IT 회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에 왔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캐즘이 되게 낮거나 아니면 안 지나고 버블을 만들고 꺼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어요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MLCC나 이런 게 빨리 쫓아가고 있다라는 걸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빨리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걸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술의 산업의 스토리가 사이클이 그렇게 가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큰 시장에서 활력을 주는 수급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나올수록 시장은 활성화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MLCC는 어쨌든 AI 서버에서 수요가 크다면 사실 작년에도 서버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그들은 뭐 실적이 더 좋아졌다든지 네. 아니면 주가가 이미 올랐다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늦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작년에는 예. 이들이 그러니까 전기는 좀 주춤했고 예, 예. 주춤했고 근데 무라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작년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 모든 관심과 그리고 서버에 들어갔을 때의 부분은 HBM 위주였던 것 같아요. 아, 수급 HBM, 자체, 수급이. 위주였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다르게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AI가 확산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AI 신약 개발도 또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도 없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효율성 확대로 인해서 스타트업들도 AI 신약 개발에 각축을 하고 있고 빅파마도 빅테크도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기존의 10년을 3년으로 3조 원의
투자금을 6천억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쭉 하신 얘기들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오프만은 신약 개발 스타트업 마나스 AI를 설립했다. 1112는 오픈 AI와 협력해서 AI 책임자를 임명했다. 파이자는 엔비디아, 테슬라 출신의 AI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머크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신시아와 에디슨을 구축했다. 엔비디아는 신약 개발용 AI 모델 바이오니모를 개발했다. 구글은 딥마인드를 통해서 단백질 분석 AI 알파푸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자율주행 제일 빨리가 로봇이죠. 순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로봇인 거고 그 다음은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로봇이 완성되면 자율주행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도 로봇이 완성. 네. 그 다음 자율주행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3대 성장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하고 친환경 전기차하고 이 바이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은 여기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있냐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어제 돌아다니는 재밌는 거 다들 이걸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뭐죠? 네이처 인덱스가 나온 건데 약간씩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건 다르긴 했는데 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대학교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로 보세요. 2016년에는 2016년도에 1위 하버드, 스탠퍼드, 네. MIT, 도쿄, 옥스퍼드, 뭐야? 캠브리지 이렇게 해서 9위가 베이징 대학, 북경 대학이었거든요. 2024년 작년 발표했는데요. 하버드 1위 있고 2위부터 9위까지 몽땅 중국 대학 졸업 진짜요? 이렇게 여기 발표한 겁니다. 네이처에서. 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다. 흥미롭다. 그러면서 이거 서로들 막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어제. 그쵸?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버클리니, 옥스퍼드니, 캠브리지 이런 데들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 없죠. 예. 와. 지금 2025년 2월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건가 이런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맨날 얘기하다 우리 얘기하는. 그것보다 카이스트가 순위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또 이 사이에도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지금 76인데 안 보이는 그 사이에도 중국에 있는 학교도 많이 들어갔겠죠. 많이 있겠죠. 뭐 그죠? 미국 저 위에 있는 미국 대학들 여기 다 있을 거고 뭐 그렇죠. 그렇겠죠. 인도 있는 학교도 또뭐 그렇겠네요. 인도 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에휴, 가자. 어딜 가요? 인도로 가야 돼. 아니 아까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패배주의 안 된다면서요. 아, 패배주의 안 됩니다. 네. 잘할수 그거 안 있습니다. 된다면서. 이런 네. 거는 야 그래 그래서 걔들 중국이 좋아 그러자고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 바삐 가야 되는구나. 우리 그렇죠, 뭘 해야 그렇죠. 되지? 맞아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막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 힘 없어지고 얇아지고 그러면 아유 안 돼 끝났어 이러고 그냥 마시는데 아니면- 그렇게 패배주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비티 샴푸로 샴푸를 쓰셔야죠. 다시 한번 또 뛰어봐야 됩니다. 예, 머리털 빠지는 거를 잡아주고 머리에 강력한 그 접착 성분으로 네. 이게 머리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게 볼륨감을 줄 수 있는 그래비티 샴푸 엑스트라 스트롱 지금 100개 추가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이건 선착순이다 진짜. 우리 실시간으로 가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요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비티 샴푸도 엑스트라 스트롱으로 좀 저희가 몇 개 확보를 해놨고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